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신도시 너댓 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세금, 대출 규제 이렇게 3대 대책을 모두 쏟아낸 상황인데요. 네, 부동산 시장이 학수고대하던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집값이 장기적인 안정세로 접어들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일단 보면 신도시를 4곳에서 많게는 5곳까지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일기 신도시라고 부르는 저희가 분당이나 일산보다는 가까운 곳에 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리적으로 훨씬 더 가까울 수가 있는데 규모는 지금 한 부지당 100만 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은평 뉴타운 규모가 앞으로 4-5곳 정도 생긴다고 보면 되고요. 한 곳당 아무래도 아파트가 한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 정도가 들어서는 정도가 될 건데 전체 다 합쳐서 한 20만 가구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입주는 2023년 정도가 될 건데 어쨌든 올해 안에 한두 곳 정도 발표를 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발표된 지역 가운데 아무래도 서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지금 2곳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쪽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데 입지 조건이 좋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강남권이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총 11곳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이곳이 2개가 나온 거죠. 근데 먼저 성동구치소, 그러니까 이제 성동구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해 있고요. 원래 이게 교정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1,300가구 정도 공급을 할 예정이고 일단 지하철 3호선하고 5호선 환승역인 그 오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초역세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 하나는 개포동 재건마을인데 이게 뭐가 판자촌입니다. 이게 개포 시형 아파트하고 개포 현대 2차 아파트 그 보면 그 주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입지는 워낙 좋죠. 그런데 이제 가구 수가 한 340가구 정도가 되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니 단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도 지금 공급 계획이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은 좀 주택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저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공급 때문에 관망세로 접어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수요 억제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단기 변화는 공급보다는 뭐 수요 억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출이나 뭐 세금 억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요가 약간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5천에서 뭐 한 6천 정도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일반 아파트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가 둔화되면서 조정 국면 양상으로 좀 진입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첫 번째 좀 다뤘던 미니 신도시 이야기로 잠깐만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좀 드리면 그 위치가 아무래도 이제 서울 그리고 일기 신도시 사이에 있다 보니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기는 한데 일기 신도시에 거주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던 지역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일기 신도시가 서울시청에서 20에서 한 30km 정도가 되고요. 2기 신도시는 이보다 멀어요. 한 40km 정도가 되는데 분명한 것은 서울하고 일기 신도시 사이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 아마 도심에서 한 10km 안팎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5대 신도시인데 가장 먼저 입주한 게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입니다. 이게 이제 91년 9월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무리된 게 95년 정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3년에서 25년 정도 지났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일단 낡았죠. 그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분당 외에는 이렇다 할 뭐 지금 이슈가 없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주소가 서울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경기도인다면은 청약 우선권이 경기도 주민한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부 주택 수요가 뭐 분산되는 효과는 있죠. 물론 완공되고 나서는 있겠지만 분양할 때는 오히려 경기도 주택 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예, 일기 예. 신도시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부 계획이요. 3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확보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그저께 내놓은 이제 1차 공급안에 보면 3만 5천 가구에 불과해서 좀 예상보다 적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총 이제 30만 가구 중에서 예. 26만 5천 가구 정도는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과연 수요자 특히 이제 무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의 이제 발표를 믿고 기다려 주느냐가 예. 집값 안정의 주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도 보면 물량이 이번에 2곳밖에 안 예, 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무주택자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일단은 후보지가 이제 확보되는 대로 예. 빨리 발표를 하고 또 공급 계획도 구체화해서 어쨌든 공급이 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야 무주택자들이 예. 좀 더 정부 발표를 믿고 이제 기다릴 수가 있겠다. 예. 그래서 어떤 계획보다는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택지 확보 같은 경우에 특히 서울의 택지 확보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그린벨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합의가 그렇게 이제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 쪽에서는 그린벨트 푸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뭐 미세 문제가 많다, 녹지도 부족하다. 예. 그리고 이 그린벨트는 이 당대 세대가 쓸 게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 남겨야 되는 유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을 일단은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린벨트 관련 규정은 9만 평 정도에 대해서는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한테 유임이 돼 있지만 뭐 굉장히 큰 경우, 만약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국토교통부, 말하자면 예, 예.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만약에 서울시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직권을 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금, 대출 규제를 시작을 해서 이제 공급 대책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집값 안정세가 언제쯤 들어설지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 공급안이 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 완공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안정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이라는 얘기죠. 펀더멘탈에 의해서 어차피 주택 가격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선은 잡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안정되기 위해서는 공급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느냐, 뭐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추석 때 일가 친척들과 만나면 뭐 부동산 이야기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그 수치를 보니까요. 서울과 지방 아파트값 차이가 거의 최고 9배 이른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우려와 걱정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른바 양극화의 문제죠. 예. 요새는 오히려 초양극화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집값, 지방 집값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죠. 옛날에는 강남 불패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은 서울 불패라고 할 정도로 서울과 나머지 지역 간의 차이가 이제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제 지방분들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뜩이나 공급 과잉에 또 지역 경제 침체, 뭐 말하자면 이제 지역 경제 자체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예. 결국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곳이 많은 상황인데 예. 뭐 지방 경기를 위해서 부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강남을 잡는다는 이유로 지방이 어떻게 보면 유탄을 맞는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대출에 있어서 좀 더 차별적인 접근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주택 시장이 추석 이후에는 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1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분양을 시작하는 물량이 이제 새 아파트를 노리는 1주택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좀 떠들썩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추석 이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견본주택은 한마디로 북새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도 예. 무주택자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분양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는데 예. 보통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가점이 낮은 분들은 주로 가점제에서 청약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을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추첨제 운회에서 결정되는 거죠. 예, 이것도 예. 이제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 규정이 당장 시행하는 거 아닙니다. 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그를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마 연내에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 이제 1주택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청약 대회에 뛰어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청약 과열이 좀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추석 이후에 전반적 주택 시장을 보면은 예. 매매 시장은 좀 썰렁할 거예요. 썰렁하고 오히려 이제 견본 주택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이런 약간 차별화 양상이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